윤석열 대통령께서 10시 반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바로 그 장면, 그걸 방송실 한번 들어봐 주시면 왜 계엄령을 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크게 나누면 세 가지인데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오늘까지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기까지 전체 과정을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계엄령 선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그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대통령이 쓰려고 하는 사람들을 팔다리를 다 잘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다 탄핵이에요, 탄핵. 그러니까 상권 분립이란 것이 네.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가 네. 서로 견제를 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네. 국가가 발전하는데 일조하라고, 이게 상권 분립인데 네. 지금의 상황은 어떠냐면은 입법부가 그야말로 대통령님 말씀대로 독재? 폭거를 하는 거죠. 네. 입법 독재입니다. 독재. 네. 예. 그러니까 그냥 탄핵을 저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인을 탄핵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그 탄핵 사유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인 거죠. 그리고 대부분이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저런 대통령께서 저런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 만들려고. 맞습니다. 예. 예. 뭐 국방부 장관도 탄핵,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도 탄핵. 손발을 다 자르고 자르고. 거기다 이제 조금 더 이따 나오겠지만은 예산 다 잘라버리고 네. 이런 것은 정말 어느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자, 두 번째 예산에 대해서 이제 계엄령을 선포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 사항으로 예산을 말하고 있어요. 들어봐 주세요, 이제. 마약 범죄의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전부 그 예산을 전부 다 빵으로 예를 들어서 마약 수사 비용 그러니까 경찰들이 마약 수사를 안 하면 청소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예. 그 다음에 또 심지어 그 뭐 검사 판사들 예, 판공비도 특별비. 특별비대요. 활동비도 빵. 월급만 타가라 이거지. 월급만 타서 어떻게 활동을 합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꼼짝 못하는 게 뭐냐면 이 재대책비 있잖아요. 예. 재대책비인데 그래서 이번에 무안공항에 그 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깍소리를 못하는 거야. 왜? 그게 재난 대책비를 국가가 이제 지원을 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이재명 민주당이 그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소리 못하고 지금 조용하게 있잖아요. 지금요. 재대책비를 전부 다 빵으로 다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국가가 1년 지나다 보면 재난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수해도 오고 또 가뭄도 오고 또 사고도 일어나고 이번에 무안공항 같은 그럴 때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것도 빵으로 처리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이 예산을 보면은 네. 뭐 공무원들이나 또 뭐 우리 군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다 압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새해 예산을 계획하고 하는데 굉장히 절차나 이런 규정이 네. 아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 세분화된 것을 가지고 마음 놓고 각 행정부든 뭐 각 기관에서 네. 예산을 마음 놓고 정액시킬 수 없습니다. 딱 그 규정을 해놨습니다. 네. 1년 예산에 정액할 수 있는 카트라인을 딱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올라오면은 다름 아닌 국회에서 소심의위원회를 하고 거기서를 다 통과해서 예산이 나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을 뭐 조금 이렇게 감액하고 네. 뭐 더 필요한 곳에 하고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요번에 이렇게 예산 전부 빵으로 만든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감정적이고 네. 정말 쓰레기 같은 그런 뭐 인간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그렇다면은 그런 그 합당한 이유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군과 관련된 것 제가 예를 들면은 군 초급 간부들에게 수당이나 이런 것을 조금 현실화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문재인 정권 때 표를 어색해서 인원수가 많으니까 병사들에 대한 봉급을 대폭 올려줬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 좋습니다. 우리 국가 재정이 뭐 허락하면은 병사들 봉급 올려주는 거 저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한다면은 제대로 됐다면은 이 병사들이 많은 인원을 이렇게 봉급을 올려주고 함으로써 나타나는 영향이 뭘까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사관과 초급 장교들, 네. 병사들을 직접 접촉하면서 하는 소대장과 선임마사들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 원래 ROTC 지원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초급 간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사관 지원이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장기 복무를 했던 사람들도 전부 철회를 합니다. 왜 그러냐? 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갈등이 심한 겁니다. 그렇지. 안 그래도 병사들에 비해서 간부들이 복무 기간도 긴데다가 이런 데 대해서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전부 실망하는 거죠. 다 제대한다며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 사람들은 특히 야당이 지금 다수당이 하고
완전히 빵으로 만들고 이런 것은 네. 정말 시정 잡배들보다 못하는 겁니다. 그런 중에도 국회 예산은 또 올렸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자기들 수당, 예. 예? 특별활동비 이건 또 올립니다. 올리고 예, 정말 그다음에 있을 수 또 없는 놈들입니다. 이재명이가 재판 받는 거 있잖아요. 판사들 판공비는 또 올렸어. 예? 그러니까 이제 기가 막히는 거죠. 기가 막히는 거죠. 계속해서 공공기관 중에 가장 불신받고 있는 게 국회의원들입니다. 예. 근데 지금 여기에 무한 공항 사고가 뭐 고의적으로 의심된다 하는 그런 댓글이 올라왔는데 뭐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이 댓글로 올려주세요. 제가 해설해 드릴 테니까. 그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으로 지금 많은 유튜브에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비행기가 바다에 있을 때 그러니까 공항의 활주로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브레이크박스가 꺼졌다는 거예요. 브레이크박스는 계속 켜 있어야 아, 되거든요. 그럼요. 사고가 나도 네. 계속해서 브레이크박스를 가지고 네. 사고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예,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공항에 착륙하기 전에 이미 브레이크박스가 꺼져 있었다는 거야, 지금. 이게 미국 가서 그 해독을 해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것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더 섬세한 조사를 이제 해보면 과연 그것이 고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일으켰다고 하면 중국 외에는 없어요. 중국 외에는 중국이나 북한이나 둘 중에서 또 대형 사고, 이태원 사고 같은 것을 일으켜 가지고 그걸 또 이제 대통령 탄핵으로 또 이제 몰고 가려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실패했죠. 이번에 실패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계엄령을 선포한 이제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자.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이제 결국 뭐냐, 종북 주사파, 그 다음에 반국가주의자. 이게 이제 반국가주의자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평소에도 연설에 계속 강조했던 게 반국가주의, 이런 사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뒀다가는 나라가 당장 무너져도 아무 이상할 것이 없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지난 45년 동안 정말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제대로 적용하지도 않고 그냥 또 간첩으로 발각이 되고 수사를 해도 처벌이 미약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암덩어리를 키운 겁니다. 이번에 특히 이번 계엄령 선포 이후에 일어난 상황을 보면은 각 분야별로 지금 무너지지 않은 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군마저도 무너졌습니다. 네. 예. 사법부가 최후 보루라고 민주국가에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사법부는 무너진 지 오래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대로 뒀다가는 이제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겠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대통령께서 이제 용단을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모든 신문, 방송 등 언론이 네. 저는 언론이 가장 무너진 곳이 언론이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처음부터 왜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계엄령이냐 이것만 계속해서 이야기했지 대통령의 진심을 담은 저는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토론조차 없었습니다.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한동안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거기에 편성돼 가지고 하다가 그야말로 정말 지금 이제는 저 사람들이 지금 깜짝 놀랄 정도로 국민들이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사실을 밝히니까 사실을 깨달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계엄령을 저는 꼭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계엄이 이렇게 시대 상황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지금까지 국회 이런 데서 계엄법을 조정했어야 됩니다. 예, 저는 조정할 필요도 없다고 보지만은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있다가 이번에 계엄을 정당하게 통치권의 하나로서 판단도 대통령이 하게 돼 있고 대통령을 선포하는 것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선포하니까 이런 야단을 지기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계엄령을 선포를 했더니 이제 국회에서 결국은 국회한테 통보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방송을 통하여 국회뿐이 아니라 전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10시 반에 이걸 생방송으로 계엄령을 선포했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이제 다 전달이 됐을 것이고 그래서 비상국회회의를 열어서 국회에서 이제 계엄령을 이제 해제하는 해제하도록 이렇게 우리나라 헌법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92명 야당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서 대통령의 계엄을 해제할 것을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제 결국은 바로 국회의 그 결의를 듣고 바로 받아들이고 계엄 해제를 선포하는 영상을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불과 뭐 2시간 만인가 2시간 정도밖에 안 돼서 바로 이제 국회 결의를 받아들여서 자 여기에 계엄을 해제한다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선언을 했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무 하자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계엄법의 절차를 다 그대로 지킨 거죠. 예.